네,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. 여러분 지금 토트넘은 방한을 했죠. 한국에 있습니다. 주말 일요일 오후에 들어와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한 이틀 있자마자 수요일 저녁에 경기를 했습니다. 팀 K리그, 그러니까 K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한 토트넘이에요. 이게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경기 중에 첫 경기였고요. 결과는 6대3, 토트넘이 2배 스코어로 이겼습니다. 하지만 K리그 선수들도 시즌 중에 굉장히 피곤할 텐데 만만치 않은 저력 보여주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꽤 수준이 좀 높았고요. 또 영건들, 어린 선수들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. 특히 이 오른쪽 윙어로 나왔던 그 양현준 선수인가요? 강원에서 2년 차라고 하죠. 야, 우리가 보통 한국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하면 이 윙어들이 아무리 뭐 잘하더라도 정말 답답했던 게 이 직선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없었죠. 마치 뭐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면 늘 나오는 그런 시그니처 무브였는데 양현준 선수는 정말 거침없이 파고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보는 재미가 정말 이 속 시원했고요. 그래서 쿠팡 시리즈가 이 경기 내용도 보면 재밌었지만 야, K리그의 젊은 보석을 발견하는 기회였다.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더라고요. 수요일이 비도 오고 참 습하고 날씨가 굳었지만 뭐 6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꽉 들어찬 상암을 보고 있으니까 장관이었고요. 어쨌든 경기 잘 봤습니다. 토트넘은 이제 세비야랑 토요일에도 경기를 치르고 영국 돌아가서 시즌을 준비해야겠죠. 얼마 전에 이 한국의 브라질 대표팀이 뭐 에버랜드도 가고 참 잘 놀다 갔잖아요. 근데 콘테 감독은 얄짤없습니다. 훈련 또 훈련, 계속 뭐 한국 관광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만큼 경기장을 찾아온 뭐 한국 팬분들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명장의 이 간절한 마음,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이채롭게 봤던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수틀러지고 팀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콘테 감독이 다음 시즌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, 그건 그만큼 이 토트넘 수뇌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. 또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콘테 감독이 이에 동의했다, 이렇게 볼 수도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. 확실히 올 여름 이적, 선수 이적 움직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토트넘이 보여주는 행보 심상치 않죠. 이거를 지금 우리가 축구팬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. 뭐 포스터 골키퍼, 페리시치, 비수마, 히샬리송, 그리고 이번에 랑글레까지 이미 5명 영입에 완료한 토트넘이고요. 또한 이 선수들이 다 즉시 전력감입니다. 토트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분명한 전략하에 이뤄진 영입이라는 부분이 이 토트넘 팬들이 지켜볼 때는 참 마음에 들 거예요. 또 골드 기자나 유력한 기자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, 앞으로도 2명에서 3명 정도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죠. 또한 콘테 감독도 한국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. 야망 있는 팀이라면 더 영입해야 된다. 우리는 대회만 여러 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스쿼드가 분명히 두터워야 된다. 계속해서 레비나 파라티치 단장을 압박하는 내용도 내보내고 있습니다. 참 모처럼 토트넘의 이적 행보가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. 하지만 토트넘의 다음 시즌은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.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요, 이런 기대감은 저 같은 일반인,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만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죠. 무슨 말이냐, 지금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토트넘 핫스퍼를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이 굉장히 강력한 다크호스로 지목했다라는 이런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. 기사의 출처가요, ESPN 내용으로 보이는데요. 지금 리버풀이 태국에서 맨유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. 요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클롭 감독이 다음 시즌 순위 경쟁 어떻게 예상하냐,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런데 클롭 감독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토트넘 이름을 입에 올린 거예요. 뭐라고 하냐면요, 다음 시즌 토트넘은 우승 경쟁에 합류할 것이다, 이렇게 운을 띄웠고, 지난 시즌 그들은 매우 잘했다, 그리고 선수단이 결코 더 나빠지지 않았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자, 또 이어서요, 중요한 포인트,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언급해 줬는데요. 이렇게 말을 해요. 토트넘은 우리와,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리버풀이겠죠, 또 맨시티를 상대로 한 4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다. 경기력의 일관성만 가지게 된다면 첼시를 앞지르고 충분히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다. 야,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입니다. 이 정도면 립서비스로 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나저나 첼시는 뭐 괜히 디스당한 건가요? 이거는 넘어갈게요. 클롭이 얘기한 이 4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다, 이거는요, 제 기억에도 일단 맨시티는 그 개막전에서 만나서 1대0으로 이겼었던 게 기억이 나고, 그 다음 경기에서는 3대2로 아마 이겼었어요. 그리고 리버풀이랑은 2대2 뭐 1대2 이렇게 아마 2번 맞붙어서 둘 다 비긴 걸로 기억이 납니다.
중요합니다.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팀과 대등하거나 혹은 우위를 점한 셈인데요. 강팀이랑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부분 보여줬다라는 거겠죠. 다만 일관성, 이게 참 중요합니다. 클롭이 괜히 클롭이 아니죠. 사실 명장 그리고 강팀의 조건은 경기력이 안 좋을 때도 이른바 꾸역승, 즉 어떻게든 이겨내는 흐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, 이른바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데, 토트넘은 참 잘할 때는 무지하게 잘하다가 또 약팀이랑 갑자기 뜬금없이 비기고 졸전을 벌이고 이러면 참 답이 없었던 모습 자주 보여줬는데요. 실제로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한 맨시티가 29승 6무 3패, 그리고 리버풀이 2위인데요. 28승 8무 2패입니다. 근데요, 토트넘이 여기서 보면 22승 5무 11패입니다. 순위는 지금 두 팀 간에 한 3계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패배만 보면 약 거의 8경기 차이예요. 그래서요, 승점도 20점이 넘게 차이 납니다. 이거는요, 약팀이랑 할 때도 꾸준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죠. 기복을 줄여야만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. 이 조금의 차이가 결국엔 우승을 만들 수 있냐 없냐, 이거를 정말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근데요, 클럽이 볼 때 토트넘이 이 부족했던 일관성을 스쿼드 강화를 통해 메워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. 결국 시즌 중에 스쿼드가 약한 팀은 주전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거나 혹은 부상으로 이탈하면 확 흔들려 버립니다. 하지만 소위 말해 더블 스쿼드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팀들, 뭐 맨시티나 리버풀이 있겠죠. 그런 팀들은 흔들릴 여지가 좀 적겠죠. 이거는 물론 감독이 명확한 팀 전술 색채를 구축했을 때 얘기겠죠. 하지만 콘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감독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토트넘의 행보는 가히 우승을 바라보는 아주 위협적인 움직임이다,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마무리해보죠. 토트넘은 리버풀의 명장이 보기에도 위협적인 팀이 돼가고 있다. 점점 완성형 팀에 가까워지고 있다. 다만 센터백, 우측 풀백 여전히 영입이 좀 뜨뜻미지근하죠. 이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정말 다음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브레머 혹은 파우토레스, 그리고 우측에는 제드 스펜스, 그리고 더 대단한 선수들, 카이러커 피터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글쎄요, 아직 이적 시장은 남았으니까 한번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. 자, 그러면요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